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지만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실무TV입니다. 이번 사고는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한 구간에서 직진 차량 대 우회전 차량과의 사고로 분심이 의뢰하여 결정된 사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눈이 내린 이후에 노면이 결빙된 편도 3차로 구간에서 버스는 3차로를 운행 중입니다.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지만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양차량 신호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 직진차가 우회전 차량 발견 시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 진행 방향 대각선으로 정지를 하여 진로를 방해한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예견했다면 회피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양차량 신호위반 여부입니다. 먼저 버스의 신호위반 여부입니다. 버스는 이 시점에 황색으로 바뀝니다. 이 거리는 딜레마 구간입니다. 정지선 약 8m 후방에서 황색불로 바뀌었고, 황색불을 보고 즉시 멈출 수 없고 30km 운행했을 때 1초에 8.3m를 운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그 순간 이미 정지선을 통과하게 되고, 또 도로가 결빙되어 있기 신호위반 적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회전 차량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녹색 신호일 때 우회전 차량도 신호위반 적용이 될 수 있죠. 현장에서 사고지점 신호 체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사고사항은 버스 진행 방향 이렇게 녹색에서 황색불로 바뀌는 순간이기 때문에 승용차 진행 방향은 적색이고, 이전부터 횡단보도 신호는 적색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 당시 승용차는 신호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별표 2의 적색 등화 신호의 뜻은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적색 등화를 위반하여 직진 차량 통행을 방해했습니다. 우회전 차량 발견 시점과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분석을 했습니다. 버스는 30km로 운행할 때 정지거리가 약 26m 필요합니다. 공주거리가 8.3m, 제동거리 18m는 노면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마찰계수 0.1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버스 정지거리 전에 우회전 차량을 발견했다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는 거의 멈추면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우회전 차량의 파손 상태와 버스의 파손 상태가 경미하였기 때문에 충돌 속도가 높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회전 차량을 발견 시점과 교통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석이 되었고, 또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 후 3차로에는 장애물이 전혀 없어서 충분히 통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로 끼어들기 위해서 3차로의 대각선으로 정지를 해서 직진 버스의 진로를 방해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1항에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를 통해서 우회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회전 후 만나는 3차로는 운행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각선으로 정지하여 진로 방해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 또 예견했다면 회피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했습니다.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후 3차로로 진입하여 운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는 것이 통상의 운행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전 후 곧바로 가로질러 정지하여 진로 방해할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인지 시점과 노면 결비 상태, 정지 거리를 감안하면 회피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양차량 신호위반 적용은 어려울 것 같고, 우회전 인지 시점과 사고와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진로 방해를 예견을 할 수 없었고 회피도 불가능하였습니다. 구상금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승용차 80%, 버스 20%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직진대 우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녹색 정상 신호일 때 우회전 차량은 신호 위반의 소지가 많습니다. 먼저 우회전 차량의 신호 위반 여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 사항이나 환경적 요인에 따라서 우회전을 언제 인지했는지, 그 인지한 시점에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 즉 제동 거리 낸지 왠지 여부에 따라서 가피가 결정이 돼야 타당한 것 같고 사고의 쟁점 포인트가 됩니다. 이 부분을 분석을 잘 하고 분석한 근거를 가지고 과실 주장과 자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